푸른 하늘 아래선 우리의 경지, 전마의 기상으로 뭉친 열정이여, 한뜻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일구며 영원히 빛날 그 이름, 영남의 등불. 천마인이여 영원하라. 우리의 꿈은 하늘을 넘어 건설의 미래를 열어가며 빛나는 전설을 만들어가네. 흙 속에 뿌리 내려 초석을 다지고 그 위에 세운 기둥처럼 굳건하리. 당신의 땀방울로 피어나는 이 땅, 영남의 혼이요 언제나 가득하네. 천마인이여 영원하라. 우리의 꿈은 하늘을 넘어 건설의 미래를 열어가며 빛나는 전설을 만들어가네. 듣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야말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노동하는 영광을 느껴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네, 바로 소개되었겠습니다. 전재식 회장님 개회사 인사 말씀과 예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교로 전 환경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관 재경동창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성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하동 전 조폐공사 사장님 모셨습니다. 김재환 공대 회장님 모셨습니다. 정창화 ROTC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님 모셨습니다. 신우현 상대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승동 연합뉴스 이사님 모셨습니다. 박성민 국회 선임 비서관님 모셨습니다. 최동주 이강산업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창호 산림학과 회장님 모셨습니다. 윤정현
교회협력 저장님 모셨습니다. 신창인 팀장 모셨습니다. 정시원 단장 모셨습니다. 김재훈 총동창회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김표강 과장님 모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배님, 후배님 참석하셨고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제7회 천마건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해서 처음 가지는 행사라 좀 이게 좀 얼떨떨하고 좀 그렇습니다. 무엇에 가더라도 좀 잘 와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선배님, 후배님들이 이 한 자리에 모인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선배님께서 만들어서 이게 천마 건설 포럼의 태동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천마 포럼의 대를 좀 이어서 천마 건설 포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7회 건설 천마 포럼의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일단 인사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교로 회장님 어떻게 시간 있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후배님들 이렇게 서 보니까 제가 제일 고참인 것 같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그 영남대학 출신들은 그 어느 직역에서 근무하든 그 아주 열심히다, 믿을만하다, 또 정직하다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대학의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설 천마 포럼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 협업, 협력, 또 공조, 우연한기에 어떤 정보를 우리 동문들이 내한테 줬을 때 그게 저한테 그 특별한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을 키우든지 또는 내 스스로 뭐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든지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부단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포럼터에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이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 있으면 천국이라. 천국인데 그 주위에 보면은 돈 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돈 벌었나? 돈 버는 사람은 엉뚱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으면 천국인데 그 많은 돈을 또 안 쓰고 가면은 막 죽고 나면은 그는 그 자주부탁하고 뭐 비난이 쏟아져. 그럼 나는 양쪽 다 맞는데 돈 안 쓰는 사람도 맞고 돈 안 쓴다고 비판하는 사람 맞는데 왜 돈 안 쓴 사람은 내가 아직도 돈 벌 수 있다. 좀 더 벌고 난리 쓰겠다. 이래서 더 버는 거거든.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저는 뭐한 70, 80대에서 이제 뭐 아들한테 별로 덜 주면은 그 저기 주머니 넣어가지고 막 쓰면 되는데 근데 돈 그 사람들 안 벌어본 사람이다. 돈 버는 재미가 엄청 그게 어떤 가치 프로하고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영남대학 동문들이 이 천만 포럼을 통해 가지고 모두 그 같은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다 사업 발전하시고 또 돈 좀 많이 버시가지고 우리 김하동 우리 후배님 천만 포럼 없어졌어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네 이게. 결국은 이 포럼 같은 데 기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1억 7억 벼락부자 나온 분은 한 50억 100억 막 건설 포럼에 그리고 이게 동아각 신문에 김성동 후배님은 큰 신문 1년 톱에 내고 막 이게 그 우리 포럼 그 사회적 위상이 확 솟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에 올라와 있는 동문들이 서로 돕는 또 그래서 함께 발전하는 천만 포럼 이 G2 확고히 마련되고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윤정현 내외행정처장님께서 직접 올라오신데 저는 너무 젊어가지고 올 초에 졸업해가지고 서울에 취해가 올라오신 분인가 이랬어요. 정말 우리 영남대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후학들을 가지는데 앞장서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우리 박정환 회장님 또 우리 천만 포럼 이끌고 가신 김 회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귀한 분들 다 함께 하는 자리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 함께 발전을 합시다. 네. 이 행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전재식 회장님하고 특히 우리 권선대 부회장, 우리 총무님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대학에서 이런 포럼 모임 한다고 이래 한 100명 가까이 모이는 모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모임들이 발전해서 아마 우리 영남대학교 동창회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뭐 제가 올라와서 이 행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동창회 어제 저희들이 목요 방문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 갔는데 학교에서 총장님이야 거의 많은 교수님들 우리 뭐 윤정현 처장도 마찬가지지만 행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참석을 해주셨고요. 아쉽게 비가 와서 보고 길은 못 걸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를 저희들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원래 뭐 한 7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다가 저희들이 모의 방문 행사를 아마 7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다시 내년 학교하고 이어가서 좀 더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행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5월 30일 날 총장배 대회 골프 대회를 저희들 40팀 정도 예약을 나왔습니다. 그날 또 총장님도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규호 장관님도 그날 제가 모시도록 특별히 전화를 드려서 모시고 갈 테니까 행사에 좀 많은 참석해 주시고 동창회는 그렇더라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우샤우샤 이렇게 하면은 이 동창회가 큰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행사를 하게 되고 또 이 동문들 한 분 한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더 큰
아마 동창회가 되겠군. 아마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요새 동창회 행사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꼭 하는데요. 올 초에 사실은 저희들 영대 전체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윤동환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회의 큰 네트워크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해병대 전후에, 그 다음 호남 향후에, 그리고 세 번째가 영남대학교 동창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디어 제가 생각하기에 고대 동창회를 넘어섰구나. 아마 오늘 이 행사를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당연히 시가 된다고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 3대 네트워크 속에 영남대학교 동창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 천막 포럼 행사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신 전재식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리하신 선배님한테 제가 또 인사만 하려니까 상당히 많이 떨리는데,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혹여라는 마음에 총장님께 이제 축사를 좀 받아왔습니다. 일단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그 7회 천마 건설 포럼을 좀 준비해 주신 그 전재식 회장님과 그 권순대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여러 임원진분들에게 정말 노고에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좀 어리게 봐주신 우리 박경 장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열정 가지고,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남대가 지금 이전보다 더 큰 위상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총장님께서 주신 거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총장 최외출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제7회 천마건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전재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은 천마건설 포럼은 단순히 건설 분야의 지식 공유가 아닌 다양한 전공의 동문들이 함께하면서 상호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발전적 모델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천마건설 포럼이 있기까지 힘써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현 시대상 속에서 우리 대학은 2025년 신입생 등록률 100%, 지역혁신 대학 체계사업인 라이즈 사업, 경북권 최대 규모 사업 대학교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마건설 포럼과 같은 모교 발전을 응원하는 지원 체계가 있어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모든 동문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산불로 인해 재해를 입은 천마 가족이 있으시다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모교, 우승원 모두가 힘을 합쳐 모은 성금을 경상북도에 기탁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7회 천마건설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동문과 상호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영남대학교 총장 최외출. 행사를 위해서 저희 찬주하신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요. 일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찬주하신 선배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식 천마건설 포럼 회장 200만원, 윤상현 천마건설 포럼 고문 50만원, 김춘아 천마건설 포럼 명예회장 100만원입니다. 오늘 여기 오시려고 그랬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셨습니다. 정창화 태성종합기술 대표이사 50만원, 건순대 천마건설 포럼 총괄 부회장 50만원, 김상구 삼성물산 부사장 50만원, 박순태 우림산업 대표이사 50만원, 조다로 한양정권본부장 50만원, 김재한 공대회장 50만원. 본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찬주하신 선배님들께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서 사장님으로 근무 중이며
천마건설포럼의 회장이신 전재식 선배님입니다. 많은 박수와 갈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저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77 학번이고요. 84년도에 이제 건설회사 처음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한양,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84년도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 영남대 선배님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를 하니까 우리 팀의 과장님이 영대 선배셨고 그 기술실이 있었는데 기술실 실장님도 우리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했었죠. 하고 이제 1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 그래서 이제 한신공영으로 2002년도 왔고 와서 중간에 한 2년 정도 쉬긴 했습니다만은 쭉 이제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 영남대 선배님들의 어떤 그 도움을 저만큼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선배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조금이라도 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조그만 도움이 된다라면 저는 상당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뭐 앞뒤가 좀 뭐 잘 안 맞고 내용도 좀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차례는 건설 산업의 현황,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건설 산업의 대응 전략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건설 산업에 대해서 국내 총 생산성에 대해서 건설 산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980년대 보면 국내 총 생산 GDP가 한 39조 7천억인데 건설업 매출액은 한 8조 정도 됩니다. 전체 구성비는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를 보면 총 GDP가 한 675조, 그 다음에 건설업 매출이 한 95조 정도 돼서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GDP가 한 2058조, 건설 매출액이 한 396조에서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보면 한 20% 전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 수를 보면 1980년대에 한 2,000여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종합건설업이. 근데 지금 23년도로 보면 한 15,900개 업체.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고, 전문 건설업체도 보면 한 71,900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총 건설업 등록 현황을 보면 종합 전문 합하면 한 87,800개 업체입니다. 엄청난 업체 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국내 건설산업 변천사를 한번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60년대는 뭐 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화 기반이 구축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국가 인프라 확충이 됐고 경부 고속도로, 그다음에 댐 건설, 공업단지 조성, 이때는 정부가 주도하는 SOC 사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동 진출입니다. 우리가 해외 건설 시작이 이제 중동 건설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그 중동 진출을 건설 회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1975년도가 건설업을 하려고 되면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면허 제도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좀 규제를 해서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건설 업체가 2,000개 미만이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가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화, 주택 수요가 증가됐고 200만 호가 이때 계획이 수립돼서 90년대 초에 이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이제 인천공항, 고속철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건설되기 시작했고 특히 1999년도가 아마 DJ 정권 때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건설업 등록제 75년대 면허제가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건설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 등록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만 갖고 있으면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를 해주는 그런 등록제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하여튼 종합건설업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그 제도가 바로 이게 99년도 등록제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혈 경쟁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우리가 민간 개발사, 우리가 뭐 시행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 2000년대 들어와서 건설 사업도 있었지만 시행사들이 출연해서 시행사 무대들이 좀 펼쳐지는 그런 2000년대였습니다. 2010년대와 2020년대는 보면 이제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20년대 보면 이제 그 스마트 건설, 그 다음에 ESG 경영이 요즘 각 사람들의 화두고 과제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 디지털 트윈, BIM 모듈러. 지금 2010년도, 20년도는 건설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가상 경제를 만들어서 설계도 하고 이제 뭐 시공도 하는 그런 분이 돼가지고 유지관리라든가 하자 부분을 대폭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주택 공급 시장 변화를 잠깐 보면 199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면 한 주택수가 55만 정도 평균출해서 뭐 한 많이 공급됐다가 좀 줄었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2015년도는 한 76만 세대가 공급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계속 그 감소세입니다. 주택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도에 보면 한 42만 세대, 한 40만 세대. 아마 2024나 25년도 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줄을 것 같습니다. 한 4, 5만 세대. 우리나라보다 선진 국가들이 많아요. 건설 산업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선진국들이 많은데 그거 가서 그냥 카피해오면 됩니다. 카피 해갖고 와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 갖고 있는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만지면 만질수록 더 큰 문제가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선진화된 건설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잘 되는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와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뀔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또 그런 날도 꼭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건설 산업의 대응 전략. 이거는 그냥 현장의 감으로 그냥 쭉 한번 쉽게 한번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건설산업연구원 또는 국토부 자료를 좀 정리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걸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는 뭐 개선 보완하지 말고 좀 버리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훨씬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대로 카페에다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좀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문제점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 산업도 선순환 구조로 재탄생이니까 저는 평상시에 그 선대를 창업한 정중 회장의 말을 가끔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는 한번 머리를 스쳐가는데 그 중에 하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는 말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조금 전에 다른 분도 찬조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거 말을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요. 좀 이제 신무현님이 저희가 30만 원을 좀 또 찬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또 계시는 황철진 8학번 선배님, 전 청와대 경호부장으로 계신 분인데 영상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상 촬영 및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 4월 29일 날 솔모르에서 공대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10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 동기입니다. 이재호 사무국장에 와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대 모임이 춘계, 주계 두 번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대 모임이라도 영대를 졸업하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대 골프 모임이고요. 현재 한 32명, 8명 정도가 있고 아직 8명이 좀 부족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학번 저는 원래 홍대 미술대를 갈 실력이 됐으나 영남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윤성민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지식 회장님 조언 정보와 지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공공학번 박승만입니다. 오늘 회장님 좋은 자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시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근무하다 보면 요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와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 기술이 많이 발전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저희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건설업계도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향후에 건설업계에서 이런 일자리 질 저하와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우리 업계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조 문제인데요. 윤석열 정권 때는 사실 한 가지 좋았던 점이 노조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어서 시공사에서 근무하기는 참 편했습니다. 근데 탄핵이 되고 나서 다시금 노조 활동들이 많이 지금 활기를 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업계에서는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그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사실. 30년 전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본을 좀 싫어했죠. 우리 괴롭히는 걸 매우 싫어했는데, 일본 현장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한 4개, 5개 현장을 견학을 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옛날에 우리 한국 근로자들 일본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쫓겨왔습니다. 적응 못하고. 일본 현장을 가보니까
그 현장 내에 자재 야전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지금 현장에 가보면 막 자재들이 여기저기 막 사태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근데 자재가 쌓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첫 번째 좀 놀랐고, 또 일본 근로자들은 보면 출근할 때 양복 입고 옵니다. 양복. 정장하고 출근해요. 하고 집에 갈 때는 그 사우나 하고 깔끔하게 하고 퇴근합니다. 퇴근하면서 저녁에 친구도 만나고 소주도 한잔하고 그래 갑니다. 또 일본 근로자들 보면 각자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옥감도 있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 그게 그 작업 환경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진행 중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우리 준공 했을 때 그 상태의 현장 그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우리 뭐 안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가서 좀 안전사고 좀 내고 싶어. 막 떨어지고 싶어. 떨어질 데가 없어요. 안전시설은 정말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이게 직원이 5명 있더라고. 5명. 아무리 큰 현장도 직원이 5명이에요. 소장, 부소장, 그 다음에 필드 엔지니어 하나 있고, 안전관리자 1명 있고, 서무, 행정, 경리죠, 경리. 아무리 큰 현장이라도 직원 5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5명이 관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공사가 발주가 되면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 기간이 1년, 좀 대형 프로젝트는 1년 반, 이렇게 그 준비 기간을 두고, 그게 뭐 부위도 하고 물량도 뽑고 자재 발주, 하도급자 선정,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본사에서 준비를 해서 그 5명이 그 당시에는 플로피 디스크, 요즘은 뭐 USB도 그 당시에는 플로피 디스크 사각형 알죠? 그거 딱 들고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현장 가요. 그 플로피 디스크를 컴퓨터에 꼽아놓으면 거기에 자재 발주도 다 있고 업체 선정도 다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 필요 없죠. 정말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진짜 이게 좀 안전사고 나고 싶어도 날 때까지 없는 그런 선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빨리 그 향상이 돼서 우리 그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대우받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 갔으면 가면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요구하면 안 되는 걸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본사 같은 데 와서 데모해도 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도급 업체한테 다 하도급을 줬는데 문청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느끼는 거는, 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당분간은 이걸 그렇게 싸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 같이 살려고 하면 노조에 이런저런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우리 현장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남대로 공정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보다는 이런 환경에서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공정관리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잘 끌고 가는 게 현재로는 답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발전 공로상 수여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 김화동 선배님이시라고요. 이분이 지금 경연사라고 제 학교 이제 모교를 졸업하시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지만 뭐 모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양력을 가진 법대 76학번 김학동 선배님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대단하십니다. 제가 행정고시도 패스하시고 하여튼 선배님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 경로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학번 법학과 출신 김화동입니다. 저는
저는 어떤 제 양력이 여기 뜰 줄은 진짜 짐작을 못했는데 뭐 하여간에 진료가 보는데요. 여기 천막 이렇게 포럼, 천막 건설 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곽교로 장관님께서도 또 말씀하셨고 해서 약간의 이 지나간 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 천막 건설 포럼의 발전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70년대 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영남대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강남 상구에 34평 아파트에 지금 살려면은 제 혼자 능력으로는 좀 되긴 어렵죠. 그래서 와이프 집사람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집사람의 도움 중에는 충고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뭐라죠? 충고 이런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충고 이런 거를 가끔 해주는데 첫 번째 충고가 어디 나가서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충고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오늘같이 이런 말할 기회가 생기면은 최대한 짧게 하라.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이제 충고를 했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항상 실천하면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뭐 기재부도 근무했고 조폐공도 사장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키워드 몇 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막 포럼은 2009년 7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2009년 2월 달에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을 하다가 1급으로 승진을 해서 당시에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연락장교에 가라는 그런 일이죠. 거기 가보니까 위원회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광민 위원님이나 또 우리 김성조 위원님이나 주호영 위원님이나 또 이명규 위원님 같은 그때 여러 분의 위원님 계셨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은 동문이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렇게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 같이 우리 동문들 중에 회사를 다니거나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뭐 정계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관계에 있는 동문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은 것 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1급 공무원이었으니까 저도 상당히 조금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영남대 동문이 정부에 저같이 비슷한 사람이 거의 한 몇십 명 있었죠. 그래서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또 저같이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권순대라는 우리 후배님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또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동창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보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권순대 씨의 도움도 받고 해서 당시에 천막 포럼을 이렇게 발족을 하게 됐죠. 연락도 많이 드리고. 그게 2009년 7월 6일이었는데, 저 결혼 기념일 같은 거는 가끔 잊어버리는데, 이런 거는 또 잘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모임을 했고 하는 중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고 또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동문들이 공직사회에서 많이 퇴직을 하게 된 따라 천막 포럼의 어떤 구성 멤버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요즘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중에 이제 우리 천막 포럼은 아직 명령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석기 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어쨌든 그런데 이 코로나 어떤 상황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동문들이 천막 건설 포럼, 천막 경제인 포럼 이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새끼를 한
칭계 천마 인문학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천마 포럼은 조금은 이제 형님 역할을 하고 있고 건설 포럼, 경제인 포럼, 그 다음에 천마 인문학당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또 활동을 하게 된 상당히 이제 밑거름이랄까 기반이 어깨동무라는 우리 젊은 동문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현석 우리 그 후배 계시지만 이현석 동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어깨동무라는 젊은 세대의 동문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300명, 4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젊은 동문들하고 또 이 경력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제 다시 조합을 만들고 해서 건설 포럼, 경제인 포럼, 인문학당, 또 어깨동무 이렇게 재경동 장애에서는 아마 이제 그 단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영남대학교 재경동 장애가 발전하는 기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 새로운 근래에 이제 많이 가는 데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죠. 지금은 아마 칼이 바로 직항이 생기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세계에서 포르투갈이라는 언어를 쓰는 사람의 숫자가 2억 한 4, 5천만 명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빵이 누구냐면 브라질, 2억 명의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 다음에 본국인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의 앙골라,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만 포럼을 여기 비유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본국 1천만 명밖에 안 되는 본국이지만 이 건설 포럼은 지금 2억 명의 그 말하자면 브라질 같은 그런 경우에 좀 비유할 수 있고 또 경제인 포럼은 뭐 앙골라 거기도 한 3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뭐 인문학당은 모잠비크 한 500만 명 정도가 포르투갈어를 쓴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봐서는 우리 여기 건설 포럼이 앞으로 이제 우리 동문회 발전에 굉장히 또 활발한 기여를 하고 뭐 많은 활동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천만 포럼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경제인 포럼 그리고 인문학당, 어깨동무 이렇게 같이 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좀 길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내용이고요. 뭐 내용은 뭐 보니까 여하튼 이 의미 있는 거 참 예쁘게 된 작품입니다. 일단 우리 저희 회장님이 그 작품 때 우리 분한테 따로 이제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선 우리의 경지 천마의 기상으로 뭉친 열정이여 한뜻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일구며 영원히 빛날 그 이름 영남의 등불 천마인이여 영원하라 우리의 꿈은 하늘을 넘어 건설의 미래를 열어가며 빛나는 전설을 만들어가네 흙 속에 뿌리 내려 초석을 다지고 그 위에 세운 기둥처럼 굳건하리
가득하네